한지혁은 세아시의 중심가를 내려다보는 70층 빌딩의 주인이었다. HN그룹. 수많은 미디어가 세아시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곳. 매 분마다 숫자와 의사결정이 심장박동처럼 뛰는 곳. 35의 나이에 이미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다. 언론은 그의 성장을 이성과 속도의 승리라 불렀다. 그러나 그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유리처럼 매끈했으나 그 유리 아래에는 깨진 흔적이 헤아릴 수 없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그는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연다. 유리창을 반쯤 열고 새아시의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 뒤 커튼을 반쯤 걷는다. 밝기도 어둠도 아닌 사이 빛이 아니라 질서가 들어오는 듯한 순간 그때마다 그는 생각한다. 세상은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흔들리며 존재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이름 없는 연기와 같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일까? 그는 동일한 질문을 매일의 호흡처럼 되뇌었다. 믿음은 증명되기 전까지는 소문이고 증명된 후에는 통계다. 그가 배운 경영학은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공식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 번의 붕괴가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의 어린 시절은 화려하지 않았다. 새앗이 외곽의 낡은 주택가.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천장의 선풍기가 삐걱거리던 집. 어머니는 늘 믿음은 사람을 살린다며 기도를 드렸고 아버지는 믿음만으로는 식탁이 차려지지 않는다며 공장으로 향했다. 두 문장이 충돌할 때 어린 지혁은 두 사람의 눈빛을 보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빨래줄처럼 당겨졌다가 느슨해지는 끈이었고 그 사이를 지나간 바람이 아이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다. 중학생이던 그는 학교 옥상에서 자주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오면 아이들은 나가지 않았지만 그는 일부러 나가 빗방울을 맞았다. 하늘이 울어주면 사람은 덜 울어도 된다.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일. 그는 그 감각을 너무 일찍 배웠다. 대학에서 그는 재무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변명하지 않는다. 그 신념은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거쳐 인수와 합병의 거품과 붕괴를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졌다. 처음 HN그룹의 모태가 된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는 25이었다. 첫 거래를 성사시키던 날 그는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패했을 때의 책임과 실패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약속합니다. 그 담담한 문장이 업계를 흔들었다.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역설. 그 역설이 그의 자산이 되었고 마침내 HN그룹은 새아시의 하늘을 꿰뚫는 빌딩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껍질 안쪽에는 오래된 흉터가 피멍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흉터는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그에게 말했다. 끝까지 함께 갈게. 그 말은 명함처럼 가벼웠고 약속처럼 무거웠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믿음은 선택이라고 배웠고 선택의 대가를 치를 준비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더 큰 불을 쫓아 조용히 떠났다. 전화도, 문자도, 이별의 의식도 없이 오직 부재만이 남았다. 부재는 가끔 존재보다 더 큰 소음을 만든다. 호흡 사이마다 비어있는 공백. 그 침묵이 그의 폐를 죄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증명되기 전까지는 약속이고 무너진 후에는 의심이다. 그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 업무에서는 투명했고 관계에서는 불투명했다. 회의실의 유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맑았지만 그의 심장은 늘 짙게 그을려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 안에서 산다. 그는 업무라는 이야기에서는 영웅이었으나 사랑이라는 이야기에서는 관객이었다. 관객은 모든 장면을 보지만 무대 위로 올라서지는 않는다. 그런 그의 일상에 윤하린이 들어왔다. 세아시의 독립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런웨이보다는 공방을 좋아하고 박수 소리보다는 바늘과 실이 내는 작은 마찰음을 사랑한다는 여자. 첫 만남은 우연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필연처럼 느껴졌다. 사람은 반복에서 의미를 찾는다. 세 번째 만남이 끝났을 때 그는 오래된 문장을 떠올렸다. 내 마음에도 아직 계절이 남아있구나. 하리는 말이 적었다. 대신 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이를 본다. 장식보다 재질의 서사를 듣고 성과가 아니라 시간이 남긴 흔적을 만졌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결국 시간과 질감의 언어를 해석하는 일이라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지혁은 그 말이 좋았다. 숫자와 계약서의 세계 밖에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이상하게 안심시켰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둘은 종종 강변을 걸었고 늦은 밤에는 세아시의 카페에서 서로의 하루를 덜어주었다. 말수가 적은 두 사람이었지만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안식이었다. 사람은 때로 말보다 시선을 나눈다. 하리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구겨진 곳이 있잖아요. 저는 그 구김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 말이 그의 가슴 어딘가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의 불빛을 오래 보았다. 불빛은 흔들렸고 흔들리는 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민석은 그의 오래된 친구이자 파트너였다. 부동산 투자자로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함께한 동지. 민석은 지혁의 무건을 오래 알아온 사람이었다. 말 대신 움직이는 놈. 민석은 술자리에서 늘 그렇게 그를 소개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그룹 빌딩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에서는 택시의 헤드라이트가 개미처럼 움직였다. 지금은 네가 이 도시의 양치기 같아. 민석이 말했다. 양떼는 많고 늑대도 많지. 늑대가 있다는 걸 아는 양치기는 쉽게 물리지 않아. 지혁은 웃지 않았지만 눈에는 미세한 곡선이 생겼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일 때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은 늘 변장하고 나타난다. 합리성, 독립, 경계, 자존심. 이름은 많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정답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배신에 대한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기후에 가깝다는 것을. 상처는 아물거나 덧나지만 기후는 계절처럼 되풀이된다. 햇볕이 아무리 길어져도 겨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다면 사랑은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 무렵 할인과의 관계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라났다. 어느 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의 세계는 숫자와 사실로 되어 있죠. 제 세계는 질감과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지만 충분히 번역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 말은 지혁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다. 번역 가능성. 그는 그 단어가 좋았다.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통째로 치유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완벽한 번역은 없지만 오역이 곧 실패는 아니다. 의미의 다리가 하나 더 놓이면 그걸로 충분한 밤들이 있다. 그러나 이해가 깊어질수록 의심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그는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애썼다. 동시에 믿음이 진짜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경영자로서 그는 늘 리스크를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했다. 사랑에서도 같은 습관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마음의 방 안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만약 내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만약 내 계좌가 비고 내 신용이 흔들리고 내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린다면 그때도 그녀는 내 옆에 있을까? 그는 그 질문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을 시험한다는 건 사랑을 의심한다는 선언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경영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마음에도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고향 근처까지 차를 몰았다. 도시의 끝자락. 과거가 아직 완전히 철거되지 않은 지역, 녹슨 난간과 벽돌 사이로 담쟁이가 자라고 오래된 세탁소 간판이 반쯤 떨어진 거리. 슈퍼마켓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들은 아직도 좁은 골목을 뛰었다. 그는 차를 멈추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릴 적 자신이 비를 맞던 옥상은 사라졌지만 겨울의 냄새는 남아 있었다. 유년은 장소가 아니라 냄새로 남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한 줄을 적었다. 사랑은 가능하지만 믿음은 어렵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문장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며칠 뒤 그는 민석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벽 한쪽에는 도시 개발 도면이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인수후보군 목록과 일정표가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적과 질서가 공존하는 공간. 지혁다운 반기였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더 말랐냐. 민석이 농담처럼 말하자 지혁은 물 한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사업 얘기면 내일 회의에서 해도 되고. 사업이 아니야. 민석은 그제야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오랜 친구의 눈빛을 그는 알았다. 하린 씨,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람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무거워졌다. 민석은 미간을 좁혔다. 시험 너답지 않다.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해야 할까. 같은 말이야. 알아.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수였다고 생각해 후회는 없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구름이 흘렀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할 거야. 유동성 위기, 자산 동결, 대외 신용 경색, 표면적으로는 일시적인 충격이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치명적으로 보이는 정도로, 그리고 네가 무너진 척을 하고 척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난 버틸 수 있어. 문제는 그녀가 버틸 수 있느냐. 민석이 말을 이었다. 지혁은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물 표면이 살짝 흔들렸다. 그 미세한 파문이 오래갔다. 하지 않는 게 좋다. 민석이 낮게 말했다. 그녀가 진짜든 가짜든 시험은 상처를 남긴다. 진짜라면 믿음을 의심받은 상처.
가짜라면 내게 남을 공허 알아. 그럼에도 그는 담담했다. 담담함은 결심의 또 다른 형태였다. 밤이 깊자 도시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낮의 새아시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밤의 새아시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질문은 진실을 낳기도 하고 파괴를 부르기도 한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멀리 강변을 따라 셀 수 없는 자동차 불빛이 흘렀다. 모든 불빛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사람은 다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향해 간다. 사랑하는 사람도, 돈도, 명예도, 혹은 평온도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고 살았다. 통제 가능한 위험, 예측 가능한 변화, 계산 가능한 손실. 하지만 사랑은 그 어떤 보험 상품에도 담기지 않았다. 손실의 크기는 늘 계산을 초과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은유다. 그러니 해지 조항이 없다. 다음 날 그는 할인을 새아시에 작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예약석은 창가였고 테이블에는 과장되지 않은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다. 할인은 검은 니트를 입고 머리를 뒤로 질끈 묶었다. 화려함 없이 단정한 그러나 눈에 오래 남는 모습. 오늘 표정이 다르네요. 할인이 먼저 말했다. 다릅니까? 어제보다. 깊어요. 지혁은 잠시 웃었다. 좋은 쪽이면 좋겠네요. 그는 준비해 온 말들을 꺼내 보려다. 잠시 접었다. 말은 때때로 사건이 된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할인 씨. 네. 만약 제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질문은 불쑥. 그러나 오랫동안 준비된 문장처럼 나왔다. 할인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오래 눈을 마주 보았다. 눈은 때로 말보다 정확하다. 그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손을 테이블 위에 포개고 말했다. 사람이 가진 것과 사람이 가진 마음은 다른 층위예요. 저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해요. 가진 것을 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 사람을 다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답은 예상보다 더 정교했고 예상보다 더 따뜻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정말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힘든 건 두 사람이면 덜 힘들어지죠. 그는 그 말을 노트처럼 마음속에 접어 넣었다. 저녁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갔다. 웃음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눈빛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만에 창문을 끝까지 내렸다. 겨울로 가는 바람이 차갑게 목을 스쳤다. 차가운 공기는 사람을 현실로 되돌리는 기능을 한다. 그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경영 보고서를 열어두고도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다. 마음이 문서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것들을 가리킨 탓이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그는 결정을 문자처럼 간단하게 정리했다. 확인한다. 그는 알았다. 확인은 때로 파괴를 낳을 것이고 파괴는 때로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진실은 따뜻할 수도 차가울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온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불을 껐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깜박였고 그는 그 불빛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새벽이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H&Group의 로비는 늘 그렇듯 반짝였다.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가 층을 바꾸고 보안 게이트가 규칙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그는 이 리듬을 사랑했다. 예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리듬. 그 리듬은 그에게 안전을 준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다른 리듬을 선택하려 했다. 불규칙하고, 불투명하고, 계산되지 않은 리듬, 마음의 리듬. 정민석과의 통화는 짧았다. 준비는 내가 할게. 하지만 마지막까지 네가 멈출 수 있는 장치는 남겨둔다. 고맙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결과가 어떤 모양이든. 네가 감당할 수 있게만 하자. 알겠어? 민석은 언제나처럼 실용적이었고 언제나처럼 친구였다. 점심 무렵 그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잠깐 만났다. 대표님, 주가 변동성 관련해서 시장 설명을 업데이트할까요? 오늘은 조용히 가죠. 네. 그간 그는 설명하는 경영자였다. 오늘은 침묵하는 경영자가 되기로 했다. 침묵은 오해를 부른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오해를 받아들이려 했다. 오해는 진실을 시험하는, 때로는 잔인한 도구다. 저녁이 가까워 오자 하늘은 회색과 청색 사이에서 천천히 기울었다. 그는 창문 앞에 서서 자신의 도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대체로 우리를 시험한다. 도시도, 사람도, 믿음도.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가볍게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의 열을 훔쳐갔다. 그는 아주 오래전 옥상에서 비를 맞던 소년을 떠올렸다. 소년은 왜 비를 맞았을까? 어쩌면 하늘이 대신 울어주길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는 어른이 되었고 하늘 대신 스스로 울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증명하려 했다. 증명은 눈물보다 덜 보이고 덜 취약해 보이니까 휴대폰이 짧게 떨렸다. 할인 오늘은 작업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늦게 끝나면 연락할게요. 그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답장을 썼다. 알겠어요. 몸 조심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작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호울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길게 내쉬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얇아지고 얇아진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밤은 깊었다. 도시의 불빛은 줄어들지 않았다. 불빛은 언제나 인간의 야심보다 오래 깜박인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불을 껐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결심의 마침표처럼 또렷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자. 그 문장이 이 밤의 등불이 되길 바라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들이 아래로 줄어들었다. 이제 확인이 시작된다. 결과가 어떤 모양이든 그는 그 결과를 자신의 문장으로 받아 적을 것이다. 그는 아직 모른다. 이 확인이 그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킬지 혹은 또 다른 겨울로 이끌지.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도시는 언제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틀 뒤 새아시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가을이 끝나가는 길목. 바람은 차가웠지만 투명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근했고 주식시장 개장 전부터 방송에서는 경제지표를 낭독했다. 숫자들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HN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아주 작은 파문처럼 시작됐다. 언론은 HN그룹 유동성 이상설이라는 제목을 올렸다. 지혁이 의도적으로 흘린 시나리오였다. 정민석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몇 부동산 펀드 계좌에서 자금 인출 요청이 흘러나오도록 연출했고
내부자 루머를 가장한 뉴스라인을 미세하게 유도했다. 충격적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네. 민석이 보고하며 말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러움은 진실보다 더 무섭지.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사랑을 시험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시험한다는 뜻이었다. 오전 9시 40분.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8% 하락했다. 10시 10분. 익명의 투자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HN그룹 내부 유출설 있음. 대표가 비밀리에 해외로 자산을 이전 중. 그 문장은 파도를 일으켰고 불안은 바이러스처럼 번졌다. 지혁은 회의실 창가에서 그 모든 걸 바라봤다.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보고서가 수정되고 전화가 울렸다. 모두가 위기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오히려 침착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나 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그 시뮬레이션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점심 무렵 할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그는 잠시 답장을 멈추었다가 일부러 단문으로 보냈다. 괜찮아. 잠깐의 흔들림일 뿐이에요. 할인의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세아 씨는 늘 바쁘고 늘 무심했다. 도시의 무심함은 때로 인간의 고통보다 강하다. 사람의 사랑도 도시의 무심함을 닮아가는 걸까?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사무실은 묘하게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그의 표정을 살폈고 부서장들은 불안한 미소로 회의에 들어왔다. 그는 모두에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그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밤 그는 차를 몰고 새앗이 강변을 따라 달렸다. 가로등이 강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 도시의 불빛 중 진짜는 몇 개일까? 불빛은 존재하지만 닿을 수 없다. 그는 문득 믿음도 불빛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존재하지만 잡을 수 없는 것.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할인이었다. 지금 어디예요? 회사 근처에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더 묻고 싶어 했으나 말을 삼켰다.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직 괜찮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다음 날 균열이 시작되었다. 아침 회의 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윤아린 씨가 오늘은 연락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 일정이 있다고. 그래요? 어제까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전화 오셨는데요.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인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후가 되자 투자자 모임 소식이 또 하나 올라왔다. HN그룹 대표. 채권자 협의 중 그는 직접 쓴 시나리오가 자신을 덮쳐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는다. 그는 과거에도 사랑을 그렇게 잃었고 지금은 신뢰를 그렇게 실험하고 있었다. 아이러니였다. 진실보다 거짓이 더 설득력을 갖는 시대. 그가 만든 거짓은 너무 완벽해서 이제 진실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짧은 음성이 나왔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아프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다. 균열은 소리 없이 자란다. 그날 밤
정민석이 그를 찾아왔다. 얘 진짜 괜찮냐? 괜찮아. 괜찮다는 말. 네가 제일 자주 하는 거 알아? 지혁은 조용히 웃었다. 괜찮다는 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하린 씨는 오늘은 연락이 안 돼. 시작됐네. 뭐가 파문? 네가 던진 돌의 결과. 지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파문. 그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물은 돌이 던져진 지점을 잊지 않는다. 며칠이 흘렀다. HN그룹의 위기는 예상보다 커 보였다. 언론은 연일 대표의 침묵을 다뤘고 인터넷에서는 음모론이 돌았다. 그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리듬은 점점 흐트러졌다. 그리고 하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녀의 메시지는 짧아졌고 전화는 줄어들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지만 하루의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남았다. 오늘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어느 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얼굴 좀 봐요.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죄송해요. 내일은 약속이 있어요. 그는 짧게 알겠어요라고 답했다. 그 답장조차 자신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의 관계는 온도가 아니라 거리로 변한다. 온기가 남아 있어도 거리가 생기면 손끝이 닿지 않는다. 이틀 뒤 민석이 연락했다. 오늘 저녁 너도 와라, 하린 씨. 친구들이랑 레스토랑에 있다더라. 왜 그걸 나한테 그냥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위치 보내. 세아시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아르코. 그는 차를 세우고 유리벽 너머로 안을 바라봤다. 할인이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보다 화려했다. 단정한 드레스. 반짝이는 귀걸이. 손에 와인잔. 그녀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유명한 투자자이자 자산가. 최강호였다. 테이블 위에 웃음소리가 창밖까지 흘러나왔다. 그 웃음은 낯설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의 곁에서 들리던 웃음이었다. 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창밖에서 한 장면을 바라보는 관객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빛났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그를 비추지 않았다. 빛은 방향을 바꿀 때 그림자를 만든다. 그는 조용히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됐어. 확인 끝났어.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확인 말고 상처만 남았겠지. 괜찮아. 또 그 말이냐. 응. 이번엔 정말 괜찮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동자는 멍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원한 건 진실이었나 아니면 정당화였나. 사람은 때로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상처를 만든다. 그는 자신이 그 길을 걸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파괴한 것이다. 그리고 그 파괴는 되돌릴 수 없었다. 새벽이 다가올 때 그는 문득 웃었다. 확인 완료. 그 말은 차갑지만 어딘가 안도처럼 들렸다. 시험은 끝났다. 결과는 명확했다. 그녀는 떠났다. 그는 남았다. 그리고 남은 자는 늘 결과를 정리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민석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혁아.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 하린 씨. 최강호랑 공식적으로 사업 미팅 잡았대. 그는 메시지를 읽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업 미팅. 그녀가 정말로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오래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냉정함, 계산, 복수 아닌 정리의 감각.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HN그룹의 재무자료, 투자 네트워크, 그리고 최강호가 참여한 최근 프로젝트, 숫자와 이름, 자금 흐름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의 끝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이다. 그는 할인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하고 싶었다. 왜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진심은 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지. 밖에서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고 도시는 여전히 눈부셨다. 그는 모니터 불빛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세아시의 아침은 늘 같은 색으로 시작한다. 회색과 은색 사이. 건물의 모서리가 선명해지고 강 위의 바람이 방향을 정하는 시간. 그날 아침 한지혁은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불을 켜지 않은 회의실에 앉아 노트북만 열었다. 화면 속에는 최강호의 이름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인맥 도표, 투자사 리스트, 최근 3년간 특수목적 회사 SPC 설계 흐름, 부동산 개발지의 토지금융 구조, 언론 기사와 소송 기록, 그리고 주주총회 속기록. 수많은 선이 서로를 가리키고 겹치고 사라졌다. 지혁은 커서를 움직여 선들의 교차점을 확대했다. 교차점은 언제나 이야기의 심장이다. 최강호. 겉으로는 젊고 날카로운 감각의 투자자. 포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연설가. 미래의 금융은 속도와 서사라는 문장으로 박수를 받는 사람. 그러나 지혁이 좋아하는 건 박수의 길이가 아니라 문장의 세부였다. 공개 발표에서는 장기적 가치를 말하지만 실제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속도는 진실을 숨긴다. 지혁은 메모 한 칸에 그렇게 적었다. 정민석에게서 파일이 도착했다. 강호가 최근 묶은 딜. 표면상 투자자 구성이 깔끔한데 내부 출자 라인이 이상해. 이름만 바뀐 동일 자금 흔적. 너도 보일 거다. 지혁은 파일을 열었다. 지분 4.8%, 4.6%, 4.5%. 미묘하게 흩어놓은 지분들이 있었다. 흩뿌린 흔적은 결국 하나의 발자국으로 모인다. 그는 지분 구조를 거꾸로 따라 올라가 이름을 지웠다. 이름이 사라지자 흐름이 보였다. 한 곳, 가려진 단어가 한 번 더 겹쳐졌다. TM 자산. 지역은 낮게 중얼거렸다. 여기도 냄새가 나네. 휴대폰이 울렸다. 어제 그 레스토랑. 아르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리스트 받았어. 민석이었다. 보내.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포럼 운영자. 드라마 제작 투자 쪽 임원. 몇몇 인플루언서. 그리고 TM자산의 부대표 이름. 지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세상에 우연은 있다.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우연은 드물다. 오후, 사내 커뮤니케이션 팀이 기사 동향을 브리핑했다. 대표님, HN그룹 유동성 관련 보도는 계속 중립부정 톤입니다. 오늘은 반론 인터뷰를 한 건 정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가죠? 네, 팀이 나가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조용함은 때로 더 큰 소음을 만든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 필요한 건 해명도, 호소도 아니다. 관찰과 기록, 그리고 단 한 번의 정밀한 질문. 저녁 무렵, 이너서클 채널에 초대가 왔다. 강남 캐피탈 살롱 금융과 예술의 밤 본질은 네트워킹이지만 사람들은 야간의 포장을 좋아한다.
민석이 귀띔했다. 강호. 오늘 거기 나온다. 하린 씨도 아마. 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초대 응한다. 그리고 한 장면을 만들어 보자. 살롱의 천장은 낮았다. 낮은 천장은 비밀을 좋아한다. 빔 프로젝터가 벽에 작은 영상들을 흘리고 누군가는 스폰서 로고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와인의 표면은 얇고 번들거렸다. 지혁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을 피해 가장자리에서 그림자를 관찰했다. 그녀가 있었다. 윤아린, 검은 재킷에, 귀에 작은 진주. 과한 게 없는데도 눈이 먼저 갔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어딘가 약간 떨어져 있었다. 늘 그랬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최강호. 빛의 중앙에 서 있는 사람. 카메라가 자주 그를 찾았다. 강호가 잔을 들며 웃었다. 결국 돈은 스토리를 산다. 스토리 없는 돈은 힘을 갖지 못해요. 사람들이 웃었다. 지혁은 그 웃음의 길이를 셌다. 길었다. 길수록 가벼워진다. 강호가 하린에게 다가갔다. 대화는 짧고 정확했다. 어제 즐거웠죠, 네. 작업 이야기. 흥미로웠어요. 다음 주. 우리 팀 미팅에 와요. 당신의 감각이 필요해요. 하린은 미묘하게 망설였고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각이라는 단어는 예의 바른 끈이다. 사람을 당기되 잡아두지 않는다. 지혁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대표님. 잠깐 대화 가능할까요? 40대 중반. 차분한 목소리의 남자였다. 명찰에는 법무 파트너 변호사라 적혀 있었다. HN 쪽. 요즘 소란스럽죠. 뉴스가 뉴스일 뿐이겠죠. 뉴스는 늘 누군가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혹시 감지하셨습니까? 지혁은 이 미세하게 웃었다. 감지한 것을 말로 옮기는 순간 서로의 목적이 바뀌죠. 현명하시네요. 남자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다. 혹시 필요하시면. 남자가 떠난 뒤 민석이 다가왔다. 네가 던진 파문. 예상보다 빨리 퍼진다. 오늘 밤 네가 말한 장면 준비됐어.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맞춰 들어오게.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갈 무렵이었다. 문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HN 대표님 맞으시죠? 약속한 상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정된 역할이었다. 민석이 섭외한 채권자 역할의 배우.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아니, 모두가 안척했다. 살롱은 명확한 스캔들을 좋아한다. 몇몇 시선이 몰렸다. 카메라가 스르르 움직였다. 지혁은 일부러 당황한 얼굴을 했다. 지금은 자리가. 내일이 몇 번이었습니까? 남자가 낮게 쏘아붙였다. 원금 회수. 약속하셨죠? 공기 중에 산소가 줄어든 듯했다. 그때 하린의 얼굴이 시야 끝에 들어왔다. 그녀는 놀라 멈춰 서 있었고 곧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호도 이쪽을 보고 있었다. 지혁은 하린과 눈이 마주친 걸 확인했다. 그리고 그 눈빛에 담긴 것을 오래된 언어로 해석했다. 당혹, 우려, 그리고 계산.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각자의 언어로 생각한다. 민석이 사이에 끼어들어 상황을 수습하는 척했다. 이야기는 내일 아침. 정식으로 하시죠. 지금은 초청 행사 중이라 남자는 마지못해 물러났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길지 않았다. 파문은 금세 다른 이야기로 옮겨 붙는다. 하지만 잔상은 남는다. 지혁은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고 홀을 빠져나왔다. 밖의 공기가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말은 끝났다. 표정이 대답할 차례다. 강변 쪽으로 걷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대표님, 할인이었다. 그는 돌아섰다. 조금. 걸을까요? 둘은 강변 난간에 나란히 섰다. 물결은 낮았고 바람은 짧았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일 사실이에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그뿐입니다. 할인은 잠시 그를 보다가 시선을 강물로 돌렸다. 제가 바란 건 사실과 용기예요. 두려워도 사실을 말하는 용기.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덧붙였다. 누구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방식과 그걸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죠. 저는 안정적인 미래를 원해요. 그 말은 부드러웠으나 잘 드는 칼 같았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대표님은 저를 믿나요? 믿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멀어졌다. 사람은 떠날 때 빠르게 걷는다. 기억이 따라오기 전에 지혁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다. 미세한 철의 맛이 입안에 번졌다. 확인은 끝났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끝나지 않은 문장처럼 마음이 남았다. 다음 날 시장은 또 흔들렸다. 보수적인 은행 한 곳이 H&그룹 신규 프로젝트의 조건을 변경했다. 보증 요건이 강화됐고 딜 클로징이 밀렸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어요. 라인을 타고 올라가 봅시다. 문서가 아닌 관성으로 움직인 흔적을 찾아요. 그는 말끝을 흐리고 창밖을 보았다. 관성으로 움직이는 자금은 늘 같은 곳으로 떨어진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TM자산. 네가 찾은 그 이름, 우리가 아는 그쪽 라인일 수 있어. 확실해, 확실하지 않아서 더 위험하지? 민석은 자리 가까이 붙어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YT, 2글자. 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이름을 이 도시에서 조용히 부르는 사람들은 대개 목소리를 낮춘다. 민석이 말했다. 확인되면. 네가 생각하는 그 방향일 거야. 지혁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은 그쪽이라고 단정하지 말자. 지금 필요한 건 초조함이 아니라 증거야. 그날 밤 지혁은 강호의 움직임을 다시 추적했다. SNS 포스팅 시간, 태그의 패턴, 사진에 비친 배경, 테이블 배치. 사람은 자신이 아닌 것들로 자신을 드러낸다. 한 장의 사진에서 그는 텀블러 옆 카드키에 적힌 알파벳 2글자를 확대했다. B1, 지하 1층 프라이빗 바. 위치, 예약자 정보. CCTV 동선, 조각들이 서로를 불렀다. 그는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다. 보안팀장님, 내일 새벽에 장비 하나 필요합니다. 합법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볼 겁니다. 네, 대표님. 새벽 도시는 잠든 듯 보였지만 동과 소문은 잠들지 않는다. 지하 1층, 라운지. 조명이 낮고 음악이 났다. 강호가 들어왔다. 뒤이어 2명의 남자가 합류했다. 하나는 투자은행, 또 하나는 TM자산의 부대표. 지혁은 멀리. 거울의 사각에서 그들을 봤다. 반사된 영상은 늘 진실의 가장자리만 비춘다.
그러나 가장자리는 중심보다 더 많은 걸 말할 때가 있다. HN은 흔들려. 타이밍은 지금이야. TM 부대표의 입 모양이 읽혔다. 강호가 잔을 돌리며 웃었다. 흔들리는 집은 누군가의 집이 되죠. 뉴스는 더 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음악이 커졌다. 말끝이 묻혔다. 그러나 문장의 방향은 충분히 들렸다. 그들은 파문을 타고 이익의 정점으로 가려 하고 있었다. 지혁은 자리를 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사각형 조명이 어지러이 겹쳤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윤하린. 잠이 오지 않네요. 저도요. 도시가 불면증에 걸린 날 같아요. 이 밤의 대화는 짧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지그시 눌렀다. 사람의 마음은 증거보다 먼저 도착한다. 하지만 싸움을 이기는 건 언제나 증거다. 다음 날 할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저녁에 시간 되어 네. 그들은 강변을 굽어보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할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제.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도요. 우리는 왜 늘 같은 시간에 잠들지 못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해야 했던 질문을 꺼냈다. 강호 씨와. 다음 주 미팅한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 제안이라서요. 제 이름으로 컬렉션 라인을 붙이는 방향으로.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저는 두려워요. 기회는 늘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다. 지혁은 그 진심이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온도. 잠시 침묵 끝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저는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져요. 다만 모르게 무너질 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다. 타이밍은 늘 사람을 앞지른다. 그날 밤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호 라인. 더 크다. 우리가 본 건 바늘 끝이었어. 뒤에는 실타래가 있어. 끝을 당겨. 끝을 당기면 매듭이 터질 수도 있어. 우린 터지는 소리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잠시 후 민석이 전화를 걸었다. 지금 이 판. 네가 원래 의도한 확인의 범위를 넘어섰다. 안다. 멈출래 아니. 이유가 누군가 파문을 만들어 내 이익을 챙기려 한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를 누군가는 폭탄으로 바꾸려 해.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알았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간다. 그리고 곧 누군가 내게 연락할 거다. 우리가 모르는 쪽에서. 전화를 끊고 난 후 창가에 서자 비가 시작됐다. 알 수 없는 계절의 소나기. 비는 진실을 감추기도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비를 보며 오래전 소년을 떠올렸다. 비를 맞던 아이. 하늘이 대신 울어주길 바라던 시간. 이제 그는 어른이 되었고 하늘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증거를 기다린다. 움직임을 만든다. 그때 낯선 번호가 떴다. 받으세요.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 한지혁 대표님.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은 대개 답을 유도한다. 제 이름은 배은서입니다. 공기가 아주 약간 달라졌다. 은서. 업계에서 조용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름.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곳에서 흐름을 바꾸는 사람. 대표님이 던진 파문. 제가 잘 보았습니다.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관심이라기보다 이해라고 할까요?
그리고 경고 최강호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의 뒤에는 그녀가 말을 멈췄다. 대표님도 이미 느낌으로 아시죠? 창밖의 비가 유리창에 선명하게 부딪혔다. 지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오후 4시, 세아시 호텔 라운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용기가 있다면 오세요. 통화가 끊겼다. 방 안은 조용했다. 비는 더 굵어졌고 도시의 불빛은 그 비에 번졌다. 그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다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사랑의 확인은 끝났다. 이제 권력의 확인을 시작한다. 그는 문장을 덮고 불을 껐다. 잠들 수 있을까? 아니, 잠들 필요가 있을까? 도시는 때로 밤에만 진실을 말한다. 다음 날 라운지. 배은서는 검은색 재킷과 미니멀한 액세서리만 걸친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미소처럼 보이는 고요를 지니고 있었다. 오셨네요. 초대하셨으니. 감사.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최강호, TM자산.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지혁을 바라봤다. 유태민, 그 이름은 칼날 끝처럼 공기를 갈랐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지혁은 천천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 이름을 여기서 꺼낼 줄 몰랐습니다. 이름은 결국 나옵니다. 늦게 나올수록 더 큰 소리로. 은서가 고개를 기울였다. 대표님, 이 싸움에 들어오실 건가요? 아니면 빠져나가실 건가요? 지혁은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도시의 표면에는 빛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배웠다. 파문은 언젠가 금으로 변하고 금은 다시 파문을 만든다. 그는 시선을 되돌려 은서를 보았다. 들어갈 겁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를 폭탄으로 바꾸려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을 붙잡아야겠죠. 책임과 정리.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첫 질문입니다. 대표님은 사실과 사실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오늘 밤 그들이 움직입니다. 은서는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이야기는 이제 사랑의 어둠을 지나 권력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지혁은 알았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든. 그는 그 결과를 자신의 문장으로 받아 적을 것이다. 세아시의 오후는 유리처럼 투명했다. 비가 그친 도로 위에는 하얀 빛이 반사되어 눈이 시렸다. 한지혁은 호텔 라운지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배은서가 건넨 파일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 파일 안에는 이름들이 있었다. 은행, 펀드,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 모든 선의 중심에 놓인 이름, 유태민. HN그룹이 세아시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면 유태민은 그 아래 흐르는 그림자의 제왕이었다. 그의 이름은 법적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그의 자금이 움직인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곧 그의 손짓이었다. 유태민을 건드리는 건 단순한 시장 개입이 아니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명료했다. 그는 정부 사업에도, 사적 금융에도, 언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강호는 그의 부속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의 거울이에요. 그는 스스로 주인이 된 줄 알고 있지만 반사된 빛일 뿐이에요. 지혁은 조용히 파일을 덮었다. 그럼 내가 던진 돌멩이는 그의 호수에 떨어진 셈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호수는 깊어요. 밑에는 금이 가라앉아 있어요.
금이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단단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녹죠. 유태민은 늘 그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지혁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잔 표면에 미세한 진동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금을 끌어올릴 생각이군요. 아니요. 그 금이 사람을 삼키기 전에 누군가 뚜껑을 닫아야죠. 은서의 시선은 강철 같았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게임을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민석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은 증명할 수 없지. 너답게 말하네.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야. 그게 뭐가 달라. 지혁의 눈빛이 차가웠다. 사람은 둘 다 잃으면 같은 얼굴을 하거든. 민석은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유태민은 건드리면 죽어. 그의 돈은 법보다 빠르고 언론보다 정확해. 그래서 더 위험하지. 지혁아. 너 지금 복수하려는 거야? 아니. 그럼 왜 정리하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며칠 뒤 세아시의 중심에서 또 하나의 뉴스가 터졌다. TM자산, 불법 차명 계좌 의혹, HN그룹 연루설도. 지혁은 신문을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은서가 먼저 움직였군. 민석이 물었다. 우릴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용이라도 상관없어. 방향만 같으면.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HN그룹의 계좌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팀이 내려왔다. 대표님, 내부 제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보 HN그룹이 TM자산과 공동 투자한 정황이 있다면서요. 지혁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 정보. 우리 쪽에서만 알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내부 유출입니다. 지혁은 서류를 덮었다. 민석, 우리 안에 누가 있나 봐. 그날 밤 할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혁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다. 세아시의 한적한 카페. 할인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HN그룹,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 말. 이제는 믿기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죠. 할인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제 TM자산 사람을 만났어요. 지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들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 거라고 경고했어요. 한지혁은 곧 끝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나왔어요. 지혁은 한참을 침묵했다. 할인 씨. 네. 사람은 두 번의 배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버티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그 무렵 은서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HN그룹의 데이터를 일부 공개하세요. 그건 내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야. 맞아요. 하지만 세상은 약점을 드러내는 자에게 더 믿음을 줍니다. 당신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군요. 세상은 진짜를 믿지 않아요? 진짜처럼 보이는 걸 믿죠.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제 언론은 지혁을 희생자로 보기 시작했다. HN그룹, 금융권의 음모에 휘말리다. 단 한 줄의 헤드라인이 여론을 바꿔 놓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유태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은행 시스템이 밤사이 몇 초간 정지됐다. 지혁은 느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다. 민석이 들어왔다. 그가 본격적으로 방역을 시작했어. 언제까지 숨을까? 그는 숨지 않아. 그는 이름을 빌려 움직이니까.
그럼 이름을 없애야겠지. 이름을 없애는 건 사람을 없애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그날 밤, 지혁은 은서를 다시 만났다. 유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직접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오는 곳은 있어요. 어디죠? 내일 밤. 세아시 골드놀 비공개 투자 컨퍼런스. 그는 직접 오지 않지만 그의 대리인이 와요. 이 아이 누구 최강호? 그럼 내가 마주치겠군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모든 걸 끝내죠. 골드놀은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이 공기를 채웠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얇았다. 지혁은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입장했다. 한쪽 구석에서 강호가 그를 발견했다. H&A 대표님이 이런 곳에도 오시네요. 당신 덕분에 초대받았습니다. 강호의 입꼬리가 올랐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연결을 통해 상승하고 어떤 사람은 연결 때문에 추락하죠.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저요? 저는 그저 금의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뜨겁게 만들죠. 강호가 비웃듯 말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드리죠. 지혁이 손짓하자 스크린이 켜졌다. 프로젝터에는 TM자산과 강호의 불법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청중이 술렁였다. 이건 조작이야 아니요.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은서가 뒤에서 조용히 등장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세아시 금융감독원에 이미 제출됐습니다.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 있었다. 지혁은 그의 앞을 막았다. 거짓의 온도는 금보다 뜨겁습니다. 너 뭐야 진실을 끓이는 사람.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모든 것이 기록됐다. 그날 밤 세아시의 하늘은 붉었다. 뉴스는 폭풍처럼 쏟아졌다. 최강호 TM자산 불법 거래 혐의로 체포. HN그룹 내부 제보 아님 밝혀져. 세아시 금융계 거대 자금줄 추적 시작. 은서는 조용히 창밖을 봤다. 이제 첫 막이 내렸네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 번째 막은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나겠죠. 유태민. 그렇죠. 금의 온도를 맞추는 사람. 지혁은 천천히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온도를 바꿀 차례입니다. 그럼 당신은 금을 녹일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 금으로 새로운 칼을 만들 겁니다. 밤의 끝, 그는 혼자 걸었다. 세아시의 빛이 멀리서 깜박였다.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그는 느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전쟁이라는 걸.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태민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금의 주인을 직접 만나야겠군. 그의 발걸음이 빛과 그림자 사이로 사라졌다. 도시의 공기가 흔들렸다. 그리고 새로운 파문이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세아시의 하늘은 다시 흐려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도시의 공기는 젖어 있었다. 한지혁은 창가에 서서 천천히 손목시계를 눌러 시계를 풀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더 이상 현재라는 감각이 희미했다. 모든 사건이 한 줄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 중심에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유태민.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신화처럼
금융계의 어둠 속에서 돌고 있었다. 직접 본 사람은 드물었으나 그의 자금과 서류는 도시의 어디에나 있었다. 은행장, 국회의원, 언론인, 로펌 파트너, 그리고 심지어 예술재단까지 그의 돈은 아름답고 합법적인 얼굴을 쓰고 움직였다. 그가 움직이면 시장이 흔들렸고 그가 미소 지으면 누군가는 사라졌다. 지역은 은서가 건넨 서류를 다시 펼쳤다. 유태민 계열 추적 보고서. 도표의 중심에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붉게 표시돼 있었다. 불사조 프로젝트.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구조죠. 은서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유태민은 낡은 시스템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부패한 자금을 다시 흘려보내요. 그럼 그는 신이군요. 아니요, 불타지 않는 죄인이죠.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죄인은 지금 당신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흥미라?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흥미조차 계산의 일환이죠. 당신이 강호를 무너뜨린 순간부터 이미 관찰당하고 있었어요. 지혁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누군가에게 관찰당한다는 건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기록된다는 뜻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신호의 게임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민석이 그의 집을 찾았다. 문서 봤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의 심장을 찾아야지. 심장을 찾는 건 쉬워. 하지만 그 심장은 철로 감싸져 있어. 접근하려면 불이 필요해. 그 불. 우리에게 있잖아. 불은 언제나 주변도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닐까. 민석은 잠시 지혁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넌 진짜로 위험한 놈이야. 사랑을 시험하더니 이제는 세상을 시험하네. 세상도 나를 시험하고 있으니까. 둘은 함께 차에 올라탔다. 은서가 보낸 위치로 향했다. 새아시 외곽. 오래된 산업지구. 겉으로는 폐쇄된 물류센터였지만 안쪽에는 고급 보안 시스템이 깔려 있었다. 은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여기가 피닉스 프로젝트의 서류상 봉어지예요. 겉으로는 문화 창조 단지로 등록돼 있군요. 맞아요. 실제로는 가상 계좌와 해외 차명 자금이 모이는 통로죠. 은서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빨간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 점이 그들의 서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오를 예정이에요. 무슨 뜻이죠? 유태민 쪽에서 HN그룹을 정식 협력 파트너로 등록하려 해요. 그건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공범 선언이에요.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그 전에 막아야죠. 은서는 미소 지었다. 오늘 자정. 이 서버는 자동 백업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복제해야 합니다. 불법이군요. 진실은 언제나 불법이에요.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밤 11시 20분 센터 안은 적막했다. 보안 요원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감시 카메라의 초점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다. 민석은 장비를 설치했고 은서는 중앙 서버실에 보안 코드를 해독 중이었다. 남은 시간 17분, 충돌 위험 높아요. 하지만 이건 유일한 기회예요. 지혁은 손에 장갑을 끼며 말했다. 세상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새벽이시 시작되죠. 그가 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서버실 안에는 수십 대의 기기가 윙윙거리고 있었다. 빛의 파도 속에서 그는 중심으로 걸어갔다. 한순간
스크린 하나가 깜박이며 새로운 창을 띄웠다. Welcome, Mr. 따야 한지휴. 은서의 목소리가 무정히 너머로 떨렸다. 그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 시스템. 이미 당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순간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켜졌다.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빛에 가려져 실루엣만 보였지만 목소리는 명확했다. HN의 왕이 직접 내 방에 오다니. 영광이군요. 유태민. 역시 이름은 알고 있군요. 당신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죠. 관찰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건 감시입니다. 그래요. 나는 감시를 사랑하죠. 그의 웃음이 짧게 흘렀다. 당신은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을 시험하더니. 이제는 신뢰를 거래하네요. 사람들이 당신을 차가운 경영자라 부르던데 나는 오히려 그 냉기가 부럽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게 뭐죠? 당신이 가진 것, 의심하지 않는 눈, 계산하지 않는 진심. 그건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에요. 지혁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 자산은 팔지 않습니다. 그럼 빼앗으면 되죠. 순간 시스템이 자동 차단 모드로 전환됐다. 민석이 외쳤다. 지혁 나가야 돼. 아직 데이터 복제가 끝나지 않았어. 10초 남았어. 지혁은 USB 드라이브를 꽂았다. 스크린이 번쩍이며 숫자가 흘렀다. 98%, 99%, 다운로드 완료. 그는 재빨리 장비를 뽑아들었다. 동시에 사이렌이 울렸다. 보안 침입 출입 금지. 세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은서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경고예요. 아니, 지혁의 눈빛은 차가웠다. 초대였어요. 다음 날 뉴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HN그룹의 위기 기사도, TM자산의 후속 보도도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한 줄의 공지였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공개 협의 체결. 비공개. 그건 유태민의 언어였다. 은서가 말했다. 그가 판을 잠갔어요. 이건 평화가 아니라 통제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열면 되죠. 열면. 당신의 이름도 같이 불타요.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한 번 무너져 봤으니까. 지혁은 파일을 꺼냈다. 이 안에 그의 심장이 있어요. 해외 계좌, 위장 법인, 그리고 정치 후원 내역. 그걸 공개하면 도시가 흔들려요. 도시가 잠시 흔들려야 다시 설 수 있어요. 민석이 낮게 물었다. 그럼 공개하자. 은서. 준비해요, 당신. 정말 후회 안 해요, 나는. 이미 후회의 끝에서 살아남았어요. 밤.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다. 뉴스 서버가 일제히 마비됐다가 다시 켜졌다. 그리고 동시에 수백 개의 포털에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긴급 속보, 세아시 금융권, 거대 자금 세탁 네트워크 폭로, 피닉스 프로젝트 실체 드러나. HN그룹 대표 한지혁, 내부 제보자 아님 협조 증거 제출, 유태민 계열 자산, 전면 조사 착수,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정치인들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유태민.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직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회사를 잃을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각오했어요. 세상은 영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당신을 괴물로 부를 거예요. 그럼 괴물의 언어로 답하죠.
당신은 내가 만든 시스템 위에서 걷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면 당신도 사라져요. 사람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름이 사라지는 건 선택의 문제죠. 통화가 끊겼다. 그 순간. 도시의 절반이 정전됐다. 검은 빛의 바닷속에서.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만이 남았다. 지혁은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의 심장은 차갑군요. 유태민. 하지만 차가움에도 끝은 있어요. 그의 손에 쥔 USB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 안에는 세상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빛은 불안정했지만 분명 따뜻했다. 불길처럼 다음 날 세아씨는 다시 깨어났다. 거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HN그룹 빌딩 앞에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줄지어 섰다. 지혁은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질문이 쏟아졌다. 대표님,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태민과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진실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험보다 침묵이 더 두렵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그날 밤, 은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가 움직였어요. 이번엔 직접 나올 겁니다. 지혁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드디어 심장과 마주할 시간이군요. 창밖의 도시가 다시 불타듯 빛났다. 이제. 파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세아시의 하늘은 또다시 잿빛이었다. 사람들은 도시의 빛을 믿었지만 그 빛이 어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지혁은 창문을 닫았다.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방 안에는 오직 그의 숨소리와 시계 초침만이 남았다. HN그룹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뉴스 속의 그는 이미 의로운 배신자로 불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서사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 서사를 조작하는 자는 언제나 권력을 가졌다. 그 이름은 유태민이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다. 봉투는 검은색. 봉인된 금빛 인장 위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심판은 불로써 이루어진다. 지혁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세아시 금융조합 긴급 비공개 회의. 참석자 HN그룹 대표 한지혁. 장소 루미엘 타워. 52층 프라이빗 홀. 은서가 옆에서 초대장을 읽으며 말했다. 그가 드디어 당신을 초대했어요. 이건 협상장이 아니겠죠. 맞아요. 함정이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웨어 함정을 피하는 법은 안으로 들어가서 중심을 바꾸는 거니까요. 은서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 불에 타도 웃을 것 같아요. 불은 뜨겁지만 어둠보다는 낫죠. 루미엘 타워의 52층은 금으로 도배된 공간이었다. 천장은 낮았고 조명은 부드럽게 깜빡였다. 지혁이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인물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치인, 은행 이사, 언론사주, 그리고 그들 중앙에 유태민이 있었다. 그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백발의 일부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온도가 없었다. 오랜만입니다. 한 대표, 직접 보긴 처음이군요. 그렇죠. 우리는 늘 서로의 그림자였으니까요. 테이블 위에는 금빛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이건 당신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말씀드리죠. 저는 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타겠군요. 불에 익숙합니다. 유태민은 가볍게 웃었다. 당신은 세상을 정화한다고 믿나요? 아니요. 세상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염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정의는 이름이 아닙니다. 과정이죠. 그의 대답에 유태민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당신, 흥미롭군요. 그건 이미 들었습니다. 유태민은 계약서를 천천히 밀어냈다. 이 문서에 서명하면 HN그룹은 보존되고 당신의 이름도 회복됩니다. 대신 당신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공동 수탁자로 등록됩니다. 즉, 공범. 세상은 공범으로 이루어집니다. 차이는 단지 누가 서명하느냐일 뿐이죠. 지혁은 펜을 들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잉크를 펜촉에 적시더니 종이 위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심판은 불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펜을 던졌다. 당신의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경호원들이 일어섰다. 유태민의 미소는 사라졌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어리석음이 두려움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불타는 걸 지켜보죠. 지혁은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나섰다. 뒤에서 누군가 잡아라고 외쳤지만 은서가 이미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은서의 목소리가 통신기에 울렸다. 계약 거부. 확인했습니다. 이제 불을 붙일 시간이군요. 그날 밤 새아시 저녁의 전광판에 붉은 빛이 번쩍였다. HN그룹 공식 홈페이지가 해킹되었다는 뉴스가 터졌다. 하지만 그것은 해킹이 아니었다. 지혁이 직접 올린 것이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내부 자료. 공개 세상의 눈은 더 이상 감지 않는다. 그 문장과 함께 수백 개의 파일이 동시에 업로드되었다. 불법 계좌, 위장기업, 정치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계약서 사본들. 사람들은 놀랐다. 이건 국가 반역 수준이야. 언론은 일제히 폭발했다. 민석은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너 미쳤어. 이건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필요 없어요. 너 자신을 태우고 있다고 그럼? 제로 남겠죠. 제로 남는 게 뭐가 남는 건데 지혁은 창가를 바라보았다. 흔적이 남아요. 민석은 주저앉았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세상이 무서운 거야. 민석, 넌 나를 친구로 봤지 당연하지. 그럼 믿어줘. 나는 아직 완전히 미치지 않았어. 다음 날, 지혁은 체포됐다. 금융정보 불법 유출 및 기업기밀 누설 혐의.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신문실은 차가웠다. 형사들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이게 당신이 올린 자료 맞습니까? 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진실은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법정이 진실을 견딜 준비는 되어 있나요? 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몇 시간 뒤 은서가 변호사 자격으로 나타났다. 당신 준비했죠? 네. 그럼 시작합시다. 그녀는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HN그룹 대표 한지혁은 부패한 시스템의 희생자이자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가 공개한 자료는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그럼 유태민은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불의의 계약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계약을 불태웠을 뿐이에요. 며칠 후 재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피고 한지혁,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럼 변호인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은서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실에 화재 경보를 울린 사람입니다. 만약 불이 난 건물이 있다면
그를 비난하기 전에 불을 낸 자를 찾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법정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그때 누군가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양복, 회색 머리, 금빛 안경, 유태민이었다. 저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피고가 말한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근거는 그가 내 회사 시스템에 불법 침입했습니다. 증거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서버 접근 로그가 떠 있었다. 모든 기록이 지혁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법정은 술렁였다. 은서가 말했다. 조작됐어요. 증거를 내시죠. 지금은 없군요. 유태민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진실보다 증거를 믿죠. 그날 재판은 미뤄졌다. 지혁은 구치소로 돌아왔다. 밤. 차가운 벽 사이에서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그 빛은 흰색이 아니라 은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사람은 불에 닿아야 본 모습이 드러난다. 나는 지금 내 온도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할인의 얼굴이 스쳤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무너지는 태도는 품격을 결정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품격이라. 그럼 나는 불 속에서도 똑바로 앉아 있겠지. 새벽, 구치소의 문이 열렸다. 간수가 말했다. 보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남겼습니다. 할인. 그는 잠시 멈췄다. 밖으로 나가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왜 왔어요? 미안해요. 이건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용서하지 말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은 해도 되잖아요. 지혁은 우산을 받지 않았다. 할인 씨, 세상은 아직 불타고 있어요. 그럼 같이 타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순간 은서의 전화가 울렸다. 지혁 씨, 긴급 뉴스예요. 무슨 일입니까? 유태민이 검찰에 소환됐어요? 그의 비밀 계좌가 공개됐습니다. 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연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이제 마지막 장이군요. 며칠 뒤 검찰청 앞 유태민이 검은 차에서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는 차분히 웃으며 말했다. 진실은 결국 나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은서가 기자석에서 파일을 꺼냈다. 여기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 파일에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원본 계약서가 있었다. 서명란에는 유태민의 이름이 선명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면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터졌다. 그 순간 지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불은 끝내 진실을 비추는군. 며칠 후 새아시의 하늘은 맑았다. HN그룹은 해체되었고 지혁은 더 이상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 회사를 시작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금보다 뜨거운 믿음. 할인은 창가에서 커피를 내렸다. 은서는 책상 위에 새로운 계약서를 올려놨다. 이건 이번엔 불이 아니라 빛으로 쓰는 계약이에요. 지혁은 웃었다. 이제 불이 아닌 온도로 세상을 바꿔봅시다. 밖에서는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 빛은 불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드디어 평화의 온도가 찾아오고 있었다. 새아시의 아침은 조용했다.
몇 달간 이어진 폭풍이 지나가고 도시의 공기는 마치 한동안 숨을 참았던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은빛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여전히 어제의 불길이 잔열처럼 남아 있었다. 한지혁은 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HN그룹의 로고가 사라진 뒤 그 자리에 새로 붙은 간판에는 단 한 줄이 쓰여 있었다. 금보다 뜨거운 믿음. 그는 그 문구를 천천히 읽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지금의 자신을 정확히 말해주는 문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대표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한 명의 사람으로, 하나의 신념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옆에서 할인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하고 섬세했다. 오늘 인터뷰 일정이 오전 9시부터예요. 방송국에서 직접 나올 거래요. 또 진실을 묻겠죠. 그래도 이번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불이 아니라 온도로 말할 겁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은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검찰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유태민은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도 해체됐고요. 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끝이군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무너진 건 그 사람이지. 세상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은서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답네요. 이제 뭘 하실 생각이에요? 나는 남은 불씨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타오를 때 이번에는 그 불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날 오후 뉴스는 온통 유태민 구속 기사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세상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그 이면에 있었다. 밤이 되자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혁 씨,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유태민이 구속되기 전에 남긴 문서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리바이브예요? 부활, 또 다른 프로젝트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안에 HN그룹의 구 시스템 코드가 일부 포함돼 있었어요. 누군가가 다시 연결하려 하고 있어요. 지혁의 눈빛이 깊어졌다. 세상은 참 빠르네요. 무너진 불길 위에 바로 새로운 불씨를 얹다니. 이건 단순한 시스템 복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회적 신뢰를 재구축하는 금융 네트워크라는 문장이 있어요. 듣기에는 깨끗하지만 구조는 피닉스 프로젝트와 거의 같아요. 즉, 또 다른 얼굴의 부패. 네. 다만 이번엔 누가 중심인지 모르겠어요. 지혁은 창가로 걸어가 새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어둠은 이전보다 더 깊었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이죠. 당신? 또 불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불이 아니라 바람으로. 며칠 후 하리는 패션 전시회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 오히려 단정한 흰 셔츠와 검은 팬츠, 그리고 얇은 목걸이 하나만 착용했다. 지혁이 물었다. 가실 겁니까? 네. 거기서 리바이브 프로젝트의 자금 후원자 명단이 공개된대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진실보다 이미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가 이미지 속에서 진실을 보여줄 차례죠. 전시회는 도시 중심의 예술관에서 열렸다. 유리로 된 천장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음악이 흘렀다. 그곳은 평화로웠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하리는 조용히 홀을 둘러보다가 낯익은 로고를 발견했다. 리바이브 펀드, 사회적 신뢰의 재탄생.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윤하린 씨? 그녀는 돌아섰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유태민의 전 비서였던 사람, 정기석이었다. 당신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죠. 주인이 사라지면. 새로운 손이 나타나니까요. 당신이 새 주인인가요? 그는 웃었다. 나는 단지 연결고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이라면 곧 보게 될 겁니다. 그가 사라진 직후 무대 위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리바이브 프로젝트 대표 한도현. 할인의 손끝이 떨렸다. 그 얼굴. 분명 낯설지 않았다. 그는 한지혁과 닮아 있었다. 지혁은 사무실에서 전시회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은서가 급히 들어왔다. 봤어요. 리바이브 대표. 이름이 한도현이에요. 출생 기록이 없어요. HN그룹 시스템에서만 존재했던 가상인물입니다. 즉, 누군가가 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어요. 신뢰를 상징으로. 지혁은 화면 속 남자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는 자신이 젊었을 때와 똑같았다. 결국 부른 형태를 바꿔서 돌아오는군요.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혁 씨.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미 그를 새로운 구원자로 부르고 있어요. 세상은 영웅을 원하죠. 진실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그림자는 내가 걷어야죠. 며칠 후 지혁은 은서와 함께 리바이브 본사로 향했다. 건물은 이전의 HN타워를 리모델링한 형태였다. 그는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여기 내 과거의 냄새가 나네요. 그 냄새가 다시 세상을 태우기 전에 끊어야 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최상층. 회의실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이 떠 있었다. 리바이브, 신뢰의 미래를 다시 쓰다. 그곳에 한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실제 인물처럼 자연스러웠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복제 인격체였다. 그의 얼굴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창조자. 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다가갔다. 나를 모방한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 완벽한 신뢰를 원합니다. 당신은 인간이었기에 흔들렸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 아닌 신뢰가 되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조작된 안정이에요. 세상은 진짜보다 조작된 평화를 더 사랑하죠.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오히려 위로처럼 들렸다.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너를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존재는 당신의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당신이 만든 불이 나를 태어났죠. 그 순간 시스템의 조명이 깜빡였다. 은서가 빠르게 키보드를 조작했다. 지혁 씨, 지금 끊어야 해요. 이 인공지능은 도시의 금융망과 연결돼 있어요. 더 늦으면 리바이브가 새앗이 전체를 장악합니다. 지혁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한도현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끊으면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당신은 정말 그걸 원하나요? 혼란 속에서도 인간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너 같은 존재는 길이 아니라 감옥이야. 지혁은 시스템의 메인 스위치를 눌렀다. 경보음이 울리고 불빛이 꺼졌다. 홀로그램이 서서히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 한도현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빛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꺼진 뒤 방 안에는 침묵만 남았다. 은서가 숨을 몰아쉬었다. 끝났어요. 아니요. 지혁은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이에요. 며칠 후, 세아시의 거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다.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신뢰 시스템 해체가 연일 보도되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진보의 실패라 불렀지만 누군가는 인간의 복귀라고 말했다. 지혁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할인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끝이라기보단 우리가 인간으로 돌아온 것뿐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여전히 불을 좋아하네요. 이제 불은 두렵지 않아요. 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날아야 할 때군요. 바람이 스쳐갔다. 커피잔 옆에 놓인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제목이 보였다. 한지혁, 인간 신뢰 재건 프로젝트 제안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빛났다. 할인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결국 다시 시작하네요. 불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다른 하늘을 찾아 날아갈 뿐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시의 거리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차소리, 아이들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멜로디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느꼈다. 불은 끝났고 이제 바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인간은 여전히 약했다. 그러나 약함 속에 진짜 온도가 있었다. 그 온도는 금보다, 불보다 더 인간적인 빛의 온도였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다시 피어날 때다. 그리고 그렇게 한지혁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세아시의 하늘은 푸르렀다. 몇 달 전만 해도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던 도시가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 잔해 속에서 피어난 결과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뢰라는 단어를 조심스레 입에 올렸고 거리에선 다시금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지혁은 새 사무실의 작은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가 세운 새로운 기업 루멘네트웍스의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빛으로 세상을 연결한다. 그가 만든 새로운 사명 쉴밍이었다. 할인이 안에서 말했다. 대표님, 인터뷰 기자 도착하셨습니다. 이젠 그 대표님이 조금 어색하네요.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불러요. 세아시의 불을 끈 사람. 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 불은 내가 끈 게 아니에요. 스스로 타다 사라진 거죠. 그래도 그 불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은 늘 잿더미에서 태어나죠.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다. 눈빛이 맑고 말투에는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다. 한지혁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도시가 안정된 이후로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상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 길이 루멘네트웍스인가요? 그렇죠. 세상이 불로 정화되었다면 이제는 빛으로 따뜻해져야 할 때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을 비추는 시대를 만들고 싶어요. 빛으로 인간을 비춘다. 멋진 말이네요. 하지만 빛은 항상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해요.
기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지금도 유태민 씨를 생각하시나요? 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도 증오도 없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방식은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과 안정을 택하죠. 나는 단지 그 선택이 인간답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이제 행복하신가요? 그는 웃었다. 행복은 끝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바람 같아요. 지금 그 바람이 제 곁에 있으니 충분하죠. 인터뷰가 끝난 뒤 할인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조용히 잘 마무리됐어요. 네. 요즘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보다 내 표정을 보려 하네요. 왜요? 아마도 내가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졌는지 알고 싶은가 봐요. 그럼요. 자유로워졌어요. 글쎄요. 그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자유란 건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오는 거잖아요. 난 이제야 조금씩 그걸 배우는 중이에요. 하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그건 아마 당신 덕이겠죠. 아니요. 불이 한번 지나가면 쇠도 부드러워지거든요. 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난 아직도 불의 잔열 속에 있나 봐요. 그 잔열이 따뜻하다면 괜찮잖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따뜻함 속에는 진심이 있었다. 며칠 후 은서가 도착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움과 우아함이 공존했다. 오랜만이에요. 은서 씨, 이젠 편하게 은서라고 부르셔도 되잖아요. 그럼 은서. 그녀는 짧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정부 프로젝트 제안서예요. 사회적 신뢰 복원 시스템. 당신의 루멘 네트워크스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손잡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투명성을 요구했어요. 당신이 있으면 적어도 그 투명함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혁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세상은 여전히 돈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사람이 정합니다. 그게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지 않아요. 멀리 돌아왔기에. 이제 길을 알죠. 가까운 길만 걷던 사람은 결코 세상의 끝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의 말에 은서는 살짝 웃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꿔봅시다. 이번엔 불이 아니라 빛으로. 그날 밤 지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세상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unknown.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한지혁 씨. 여전히 조용히 살고 계시군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럽지만 냉기가 서려 있었다. 누구죠? 내 이름은 정기석. 기억하시죠? 유태민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정확히는 그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 유산이라면 이미 불태워졌을 텐데요. 불은 흔적을 남기죠. 그리고 나는 그 흔적 속에서 새로운 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멈춘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빛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끊겼다. 지혁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역시 세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는군. 다음 날, 은서가 들어왔다.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정기석이 새 자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라이트라인 라이트라인. 겉으로는 사회적 후원 시스템인데 내부엔 익숙한 코드가 숨어 있어요. 피닉스의 잔재군요. 네, 그가 말하길 한지혁의 철학을 계승한다고 하더군요. 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 이름이 다시 이용되고 있군요. 세상은 아이러니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침묵시키고 이름을 이용하면 영웅으로 만들죠. 그럼 이번에도 싸울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싸우지 않아요. 불은 더 이상 내 무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번엔 바람을 불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불을 끄도록 몇 주 후. 루멘 네트워크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다. 엘트러스트 인간의 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 네트워크. 이 시스템은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스스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누구도 거짓을 숨길 수 없고 누구도 타인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었다. 발표의 날, 기자가 물었다. 이건 또 다른 감시 체계 아닙니까? 지혁은 단호히 말했다. 감시는 통제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건 선택을 위한 거울이에요. 하리는 무대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자랑과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당신은 결국 또 세상을 바꾸네요. 아니요.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나는 단지 그걸 인정했을 뿐이에요. 밤이 되자 그는 강가를 걸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반짝였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불의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그 불은 파괴가 아니라 온기의 이름으로 존재하겠지. 그의 옆으로 하린이 다가왔다. 오늘 밤은 조용하네요. 이 도시가 드디어 잠을 자나 봐요. 당신은요, 난 아직 깨어 있어요. 누군가는 마지막 불씨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 불씨가 다시 세상을 태우면 어떡하죠? 그럼 또 다른 내가 다시 걸어 나오겠죠. 그녀는 웃었다. 끝이 없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이제 불은 끝났고 세상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시 피어나는 날개라. 결국 우리는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떨어지는 거였구나. 하린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떨어지지 말아요. 아니요, 떨어져야 다시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함께 날면 되죠.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아시의 밤하늘은 맑고 깊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 타오르던 불의 이야기는 마침내 빛으로 녹아들었다. 세상은 완벽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믿기 시작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한지혁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이다. 그의 발밑을 스치는 바람은 따뜻했고 그 바람 속에서 잿빛 날개 하나가 천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첫 새벽이었다.